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벌써 벽에는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달렸습니다. 동지 섣달입니다. 추운 겨울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동지달에는 절에서는 하늘을 갖다가 마감을 하고 새를 맞이하는 동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니시는 절에 다 동참하셔가지고 동지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지달에는 동지가 있어가지고 날씨는 춥지만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하늘을 보내고 또 새를 맞는 그런 의미 있는 달이죠. 이 동지 섣달 긴긴 밤이라고 합니다. 밤은 길고 날씨도 아주 춥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집도 허름하고 방문 사이로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서 참 할아버지가 구수하게 해주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그 생각들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부자님들도 저인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들어옵니다. 이 동지달에는 재밌는 그런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동지달 긴긴 밤에 우리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좀 으시시하면서 무섭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어디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든지 끝없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공부는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야기 듣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싫어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기억을 되살리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부산 동네에 정시성을 가진 처사가 한 분 살고 있습니다. 이 처사는 직업이 뭐냐면은 관아에서 병방을 보는 그런 일을 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포졸이죠. 지금으로 치면 경찰입니다. 죄지은 사람을 갖다가 가서 잡아오고 또 풀어주고 하는 그런 심부름하는 포졸이었지요. 하루는 새 사또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을 해서 관아 마당에서 쭉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멀리 보이는 화지산이라는 산을 보고 땅도 좋고 산도 좋은데 참 아쉽구려 하고 탄식 비스름한 말을 내뱉습니다. 옆에서 육방에 소임을 맡아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화지산은 병방을 보는 이 정시처사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또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사또가 부임을 했지요. 그리고는 어느 날처럼 아침 조회 시간에 이 사또도 사방을 쭉 둘러보고 그 화지산을 보고 또 한마디 내뱉습니다. 땅은 좋은데 참 아쉽구나. 전에 했던 그 사또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병방 소임을 맡은 정처사가 물어봅니다. 날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뭐가 아쉬운지요? 이야기를 갖다가 해줄 수가 없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네 하고 일축을 하죠.
그리고 또 2년이 돼서 이 사또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이 사또는 아직 천문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또였습니다. 우시성을 가진 사또이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정처사의 부친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그날 동생과 잘 아버지 뒤처리를 잘해가지고 3일장을 치고 선산에 아버님을 묻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3일 동안 이제 무덤을 돌보면서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지요. 여러 이제 사람들과 가족들과 의논을 하고 사모에 누가 묘를 갖다가 돌보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보다 이 정처사의 동생과 함께 3일 동안 묘를 갖다가 돌보기를 하고 이제 결정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산에 아버님을 모셨던 그 묘에 가봅니다. 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묘가 다 파헤쳐져 있어요. 관이 나올 정도로 묘가 파헤쳐져 가지고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러자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면서도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누가 어저께 선 묘를 갖다가 이렇게 파헤친단 말인가. 그리고는 동생과 다시 봉분을 갖다가 삭기 시작합니다. 잘 다듬어 가지고 원 상태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생은 동생 집에 가서 자고 또 이 정처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아침에 동생을 만나서 다시 올라가 봅니다. 선산에 올라가서 아버님 묘 앞에 갔는데 어제처럼 또 묘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관이 반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놀랍니다. 누가 이런 짓을 갖다가 한단 말인가 하고 둘러봐도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묘를 갖다 누가 엉망을 파헤치놨거든. 다시 봉분을 갖다가 원 상태로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는 동생과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분명히 누가 고의적으로 일을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 정처사의 머리에 스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또가 와서 어느 날 뒷산을 보고 땅은 좋은데 참 아쉽구나 하는 그 말이 번뜩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밤에 묘를 갖다가 지키기로 합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척하고 도로 밤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묘 옆에서 땅을 파고 묘를 지키고 있었죠. 새벽에 1시경 돼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처사는 동생과 무숨에 떨면서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상한 옷을 입은 도깨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묘 앞에서 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감히 어딘데 묘를 갖다가 옮기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해놨단 말인가 하면서 또 묘를 갖다가 막 파헤칩니다. 금덩어리라도 하나 놔두고 묘를 써야지 맨입에 이렇게 묘를 쓴단 말인가 하면서 묘를 갖다 또 엉망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는 4시쯤 돼서 사라지죠. 이 모습을 본 정처사와 동생은 기겁을 합니다. 이 산에 도깨비들이 사는 줄은 꿈에도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도깨비들이 또 묘를 갖다가 파헤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정처사는 동생과 의논을 합니다. 이 일을 갖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정처사가 간담이 컸습니다. 간담이 컸는데도 이 그 모습을 갖다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꾀를 냈지요. 형님, 제 인데 좋은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의논이 되고 실행을 합니다. 분명히 이 도깨비들은 낮에는 물건으로 변해 있다가 밤 되면 도깨비로 변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낮에는 어떤 물건으로 변했는지 그 물건만 찾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다시 한 묶음의 실을 들고 선산에 아버님 묘 앞에 갑니다. 가서 옆에 구덩이를 파고 다시 거기 숨습니다. 숨어가지고 밤에 도깨비들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 1시경 돼서 또다시 웅성웅성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도깨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더만은 그 중에 한 도깨비가 이것들이 또 관을 옮기지도 않고 이대로 또 두고만 하면서 감히 여기가 우리 놀이터인 줄 아는가 하면서 우리가 잘 놀고 있는 이 놀이터에다가 감히 묘를 선단 말이야. 하면서 또 묘를 갖다 막 파헤치고 난리치기입니다. 이 아우가 살금살금 나가서 도깨비 한 놈에다가 다리에 실을 갖다가 살 묶습니다. 묶고는 살짝 오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잠시 후 4시경 돼서 이 도깨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실이 땡긴 대로 실을 풀어주죠. 실이 술술 풀리면서 이 도깨비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아서 이 실을 따라 가봅니다. 이 실을 따라 가보는데 놀랍게도 이 선산에 올라오는데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 바위 이름이 수만내 바위라고 이 이름이 지어졌던 그 바위 있었는데 이 바위에 실이 붙어 있거든요. 그자 동생이 형님 이 바위가 이 도깨비 집이 모양 이 바위만 부숴버리면은 우리가 도깨비인데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망치와 꽃갱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부수기 시작합니다. 사람 키 2배 정도 되는 수만내 바위를 갖다가 두 형제가 망치와 꽃갱이로 부수기 시작해요. 중간쯤 부수자 시커먼 피가 바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형제들은 놀랬지만은 바위 부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부숴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또 아버지 묘 앞에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도깨비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도깨비들이 나타나지 않고 묘가 잘 봉분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옛날에 사또로 있다가 한양으로 간 우시성을 가진 그분이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내려와서 이 동네로 지나가다가 옛날 관아라서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그때 정처사도 병부에서 벼슬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책임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연이 있던 이 사또와 얼굴이 마주치죠. 그리고 이 정처사가 옛날에 그 사또가 내뱉은 말을 물어봅니다. 어르신, 아주 옛날에 어르신이 저 산을 보시고는 땅은 아주 좋은데 참 아쉽구려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 아쉽다고 하신지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해줄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자 이 우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 정처사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봅니다. 눈을 보고는 한숨을 훅 쉽니다. 쉬고는 묻지요. 혹시 저 산하고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하고 묻지요. 그자 이 정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묘를 썼는데 이 도깨비들이 와서 장난을 치는 그 일과 또 산 입구에 있는 그 수만내 바위돌을 갖다가 부쉈던 일,
이걸 가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우시성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제서 그 일이 해결이 되었구려. 저 산은 아주 기운이 좋은 그런 산이었는데 산 입구에 막고 있는 그 바위 기운이 아주 탁한 기운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기에 저 산에 관계되는 가족들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지요. 저 산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던 그 탁한 기운을 품어내는 그 바위를 갖다가 없앴다니 아주 좋은 일이었구려. 이제는 저 산에 주인이 아마 승승장구를 하면서 집안이 크게 번성할 것이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말이 맞았는지 세월이 갈수록 그 정씨 집안에 큰 벼슬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장수도 하고 많은 또 식소를 거느리는 그런 큰 사대부 집안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동네 정시 하면은 아주 큰 그런 명문 집안으로 통하지요. 그때의 그 정처사가 그 산에 기운을 갖다가 막고 있는 그 돌을 갖다가 없앤 그 덕분으로 정시의 가문이 크게 번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이 풍수와 우리 불교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집을 짓고 땅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도 이 풍수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훨씬 많은 소득을 갖다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집안이 편안합니다. 풍수 공부도 한 번씩 해보시면 아마 참 재밌는 것을 느끼십니다. 우리 불자님들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